3억대면은 선택할 수 있는 구간이 많은데 여러분들의 어떤 투자 패턴, 내가 실거주인지 아니면 투자 성향을 갖고 있는지 아니면 나중에 재건축해서 새 아파트를 원하시는지 이런 거에 따라서 여러 가지를 비교해서 신중한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저는 기본적으로 입지가 좋으면서 대단지 위주로 말씀을 드렸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승훈 소장입니다. 자, 지난번 그리고 지지난번 시간에 서울에서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아파트를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자, 1억대 아파트 그리고 2억 원대 아파트를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뭐겠습니까? 네, 오늘은 3억 원대 아파트를 설명드릴 겁니다. 아무래도 금액이 좀 더 올라오니까 여러분이 조금 더 익숙한 그런 동네에 조금 더 핵심적으로 들어올 수 있게 되고 안정적인 투자처를 고르실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영상도 끝까지 봐주시게 되면 여러분들한테 큰 도움이 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자, 오늘은 5가지 탑5를 설명드릴 겁니다. 이 아파트들의 특징이 어떤 건지, 제가 왜 권해드리는지 전반적인 개요와 더불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3억 원대 투자처 첫 번째 아파트는 중구입니다. 중구 신당동의 신당 현대 아파트입니다. 자, 신당 현대 아파트의 위치는 여기 있습니다. 이쪽에 있고 금호역과 청구역과 위쪽으로는 신당역과 왕십리역까지 지하철 라인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철역 이용할 때가 많죠. 2호선도 이용할 수 있고 5호선도 이용할 수 있고 6호선도 이용할 수 있고 여러 라인을 이용할 수 있는 트리플 역세권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조금 무리해서 왕십리까지 가게 되면 여기도 노선이 4개나 됩니다. 그런데 아주 초역세권이다 라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고 한 10여 분 정도씩 걷는 그런 라인에 있다 보시면 됩니다. 10분 정도는 운동 삼아 걸으시면 될 것 같고 충분히 많은 라인을 이용할 수 있는 교통이 좋은 그런 아파트 단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개요 살펴보겠습니다. 942세대고요. 93년 9월차로서 33년 차입니다. 자, 이제 재건축을 좀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시점에 다가온 아파트라고 보시면 되겠죠. 용적률은 240%입니다. 평형 구성을 보게 되면 26평서부터 30평대, 40평대로 전형적인 평형 구성으로 되어 있는 그런 아파트 단지가 됩니다. 자, 제가 지난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재건축을 바라볼 때 용적률이 현재 낮은 거, 그 다음에 평균적인 대지 지분은 큰 것을 고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에 평균적인 대지 지분은 한 13평, 13.8평, 한 14평이 조금 안 되는 분위기인데 사실은 재건축이 하기에는 녹록치는 않은 그런 용적률인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일단 신당동이라는 입지가 워낙에 좋죠. 여기가 5호선과 6호선 같은 거 이용하게 되면서 도심 접근성이 워낙에 뛰어나기 때문에 수요들은 굉장히 많은 곳입니다. 그만큼 가격도 많이 높아져 있죠. 그래서 사업성은 나름대로 나온다고 보기 때문에 결국은 재건축이 진행될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합니다. 실제로는 추진준비위원회가 출범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추진위원회 다음에 조합설립 인가를 받는데 여기는 추진위원회 설립이 아니라 추진위원회를 준비하는 위원회, 추진준비위원회. 그러니까 완전히 초기 단계이긴 하죠. 입주까지 보려면 냉정하게 15년에서 20년까지도 바라봐야 될 수도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날수록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은 있기 때문에 가격은 매년 반영돼서 갈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240% 용적률은 현행법상으로는 재건축하기가 무척 힘들지만 지금 서울시에서 역세권이라든가 혹은 이러한 구축, 애매한 구축의 용적률을 갖고 있는 아파트들을 정비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끔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공공기여를 낮추고 임대주택 비율을 낮추고 일반 분양은 더 많이 할 수 있게 하는 등 이러한 정책을 쓰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재건축 사업성이 나올 때까지 인센티브를 줄 거라서 긴 텀을 바라보고 보신다면 재건축이 가능한 아파트다라고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 그중에서도 한 31평형 정도 보겠습니다. 31평형의 금액 얼마인지부터 보겠습니다. 실거래 금액은 8억 6천입니다. 거래된 거 보니까 8억 6천, 8억 5천, 9억까지 된 것도 있네요. 이런 정도가 되는 거고 전월세 금액은 현재 5억 5천, 5억 7천 요 정도가 됩니다. 이게 이제 실제 거래 사례인 거고 네이버 부동산 가서 실제 최근에 나오는 호가는 얼마인지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31평을 보니까 가격대이 8억 9천서부터 한 10억 정도, 한 9억대 중반 정도의 호가를 보이고 있고요. 전세 금액은 얼마인지 살펴볼게요. 전세는 5억에서 5억 3천 정도가 됩니다.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9억대 한 중반, 후반 정도의 매매 호가와 5억대 중반 정도의 전세가이기 때문에 갭은 3억대 후반 혹은 4억
요 사이 정도에서 형성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이 주변 일대에 지하철을 여러 개 이용할 수 있고 또 강남이라든가 도심의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수요가 굉장히 많은 곳이다라는 점이 큰 장점이고, 또 독특한 것은 이쪽에 공원들이 많습니다. 오른쪽에 보게 되면 무악봉 근린공원이 있고 여기 자그마한 어린이 공원들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밑에는 대현산 배수지 공원이라고 있죠. 그런데 여기에 모노레일을 설치했다고 합니다. 이동할 수 있는 모노레일을 설치해서 여기 주민들이 아주 편안하게 공원 이용할 수 있는 것도 장점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공원이 근접성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이제 좀 있으면 봄철 되게 되면 미세먼지 또 날아들 텐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 쾌적한 삶의 질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그런 시대로 바뀔 것 같은데, 이런 공원이 인근에 있다는 것도 대단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 신당동의 신당 현대아파트, 길게 보게 되면 재건축도 기대할 수 있는 아파트, 3억대 아파트로 첫 번째로 소개시켜드렸습니다. 자, 3억대로 투자할 수 있는 서울의 아파트, 두 번째는 동작구로 가봤습니다. 동작구의 극동 아파트라고 합니다. 조금 낯선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일단 세대수가 1550세대의 큰 단지예요. 근데 이 극동 아파트 특징을 보게 되면, 자, 우리 지도상에 보시는 것처럼 모양이 좀 특이합니다. 디귿자 형태로 되어 있죠. 디귿자 형태로. 이렇게 네모나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길다란 형태가 되어 있고, 인근의 지하철역으로는 아래쪽에 남성역, 그리고 4호선, 7호선 환승역인 이수역이 있습니다. 뒤쪽으로는 공원을 끼고 있어서 좋으나 이런 아파트들 특징 뭔지 아시죠? 말씀 안 드려도 좀 언덕이 있다. 이 부분도 한번 감안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아파트의 개요를 살펴보게 되면 1550세대의 93년 12월로 33년차 아파트입니다. 용적률 248%예요. 그리고 평형 구성을 보게 되면은 18평서부터 41평까지 있습니다. 전반적인 평균적 대지 지분이 좀 낮은 편이기 때문에 자체적인 재건축을 하기엔 좀 부담스럽습니다. 완전 초역세권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아파트를 제가 왜 권해드리냐면, 이 일대 극동 아파트뿐만 아니라 인근에 있는 우성 3단지 아파트, 우성 2단지 아파트, 신동아 아파트 이런 것들과 합쳐져서 리모델링 사업을 진행합니다. 이거는 이제 소위 이 우국신 앞글자를 따서 우성 아파트, 극동 아파트, 신동 아파트 이름을 따서 우국신 리모델링을 진행하는데, 이 현재 있는 아파트들 전부 합치게 되면은 현재 한 4,400여 가구 됩니다. 근데 이게 리모델링을 통해서 5천 가구가 넘는 대단지 아파트로 탈바꿈하게 됩니다. 그래서 메이저 시공사들이 눈독 들이고 있는 그런 지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동작구의 입지가 바로 길만 건너게 되면 방배입니다. 방배 새 아파트 거의 1억에 육박하는 수준으로 가격이 지금 호가를 부르고 있는 상황이고, 바로 인근 길 건너 행정구역은 틀리지만 인프라가 비슷한 이 동작구의 33평 아파트는 절반값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저평가가 아닌가라는 판단이 들고요. 거기서 5,000세대급이 나온다. 동작구 최강 아파트가 되겠죠. 그만큼 랜드마크적인 요소가 있는 그런 아파트이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권해드리는 겁니다. 자, 그중에서 우리는 극동 아파트 중에서 18평형, 작은 평형을 보겠습니다.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법상 기존의 전용 면적을 국민평형 이하는 40%까지 늘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18평 같은 경우는 나중에 25평도 충분히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작은 평수를 구입하고 리모델링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25평까지는 받을 수 있다. 그래서 18평을 일단 추천드리는 거고요. 매매 금액은 최근에 7억 5천, 실거래가 사례로 보면 7억 5천, 7억 7천, 7억 5천 3백, 7억 5천 중반이 조금 넘어가는 형태로 거래가 됐었고, 전월세 금액을 따져보게 되면 최근 거래는 5억 2천, 5억 6천까지도 거래가 됐네요. 이렇게 상태에 따라서 약간씩 틀리겠습니다만 5억대 초중반 가격에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엔 호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극동 아파트의 18평형 네이버 호가상으로 보게 되면 7억 8천서부터 8억 3천, 8억 전후 정도 금액을 뛴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전세 금액은 현재는 4억 정도가 남아있네요. 4억 정도. 요것도 물건이 별로 없어서 더 올라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적인 금액은 8억 정도, 그 다음에 전세가는 한 4억대 초반 정도 돼서 한 3억 후반 정도의 금액으로 매수할 수 있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 자, 그러면 현재 금액이 한 8억 정도다 그러면 향후에 분담금이 얼마가 나올지는 한번 그때 가서 가늠해 봐야겠지만 한 4억에서 5억 정도 좀 러프하게 잡고 간다고 하더라도 현재 금액에서 8억, 4억, 5억 더하게 되면 한 12억, 13억 정도가 되는데, 향후 5천 세대에 강남 바로 옆에 있는
아파트 단지 25평 가격을 상상해 보시게 되면 아직은 저렴하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과연 이 리모델링 사업이 얼마나 잘 추진될지는 그거는 좀 알 수 없겠습니다만 그래도 이 리모델링에서 최대어이기도 하고 많은 시공사가 호조건으로 제한이 들어오고 있다는 거 감안하게 되면은 다른 곳과 다르게 빠르게 추진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판단이 드는 그런 아파트입니다. 자, 잘 찾으시게 되면 3억대 아파트로 좋은 아파트를 매수할 수 있을 기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극동 아파트 그리고 이 인근의 아파트들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5,000세대 대단지면은 요즘에 단지가 큰 것들이 많이 생겼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드문 단지죠. 그리고 우리 예전에는 과거의 대단지와 소단지는 별다른 차이가 없었어요. 그냥 뭐 나무나 더 많고 상가 별동 몇 개 더 있고 이런 정도였습니다만 최근에는 커뮤니티 시설을 좀 화려하게 놓게 되면서 단지가 클수록 더 좋은 그러한 주민 편의시설을 놓게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걸로 인한 가격 편차가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우리가 넣고 싶은 커뮤니티가 많다 하더라도 규모 자체가 작다 그러면 물리적 한계를 봉착하게 되는 건데 이런 단지가 큰 것들에 대해서는 더 얼마나 고급화를 하느냐에 따라서 주민 편의시설이 많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대단지 프리미엄이 상당한 이점입니다. 그래서 이 극동 아파트도 5,000세대 대단지를 거듭나는 단지이기 때문에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3억대로 투자할 수 있는 세 번째 서울의 아파트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영등포구 쪽으로 와봤습니다. 영등포구에서 신길동의 신길 삼성 레미안이라는 아파트예요. 자, 입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아래쪽에 신풍역, 보라매역 같은 7호선 이용할 수 있고 우측으로 가게 되면 신림선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림선은 도보권으로 이용할 수 있고 보라매역 같은 경우에는 7호선 같은 경우에는 도보로 이용하면 조금 시간이 걸릴 거는 같고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정도 범위거나 아니면 버스를 이용하시면 좀 더 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 근처는 신길 뉴타운이 개발된 곳의 인근에 있고 그 중심에 있다 보니까 인프라는 잘 갖춰진 그런 동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우리 삼성 아파트 주변 일대로 굉장히 많은 개발 계획들이 잡혀 있습니다. 이런 개발 계획들이 노후화된 이쪽의 인프라를 좀 개선시키게 되고 주거 환경이 좀 좋아지게 된다면 전반적인 가격 상승에도 도움이 될 걸로 보여집니다. 개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213세대의 대단지 아파트가 되겠고요. 2001년 6월에 준공한 25년차 아파트입니다. 용적률은 지금 현재 289%이기 때문에 아마도 재건축은 좀 쉽지 않아 보인다라고 판단은 되고요. 우리가 볼 거는 24평형입니다. 24평형의 매매가 최근 거래 평균은 한 8억 3천 정도가 되겠고요. 전세와 월세 금액의 평균가는 4억 8천만 원 정도가 됩니다. 실제 호가상으로는 어떤지 한번 보겠습니다. 1층 같은 거는 낮은 층 7억 3천, 7억 5천도 있지만 보편적으로는 한 8억 정도를 보이고 있죠. 8억에서 9억 정도까지 호가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전세금은 어떨까요? 전세는 4억 5천서부터 한 5억 3천 정도의 금액을 보이고 있죠. 그러면 한 8억 중반대의 매매 가격과 5억 원 정도, 5억대 초반 정도의 전세금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3억대 한 중반 정도의 가격에 매수할 수 있는 그런 아파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 신길동의 가장 큰 장점은 아무래도 여의도에 대한 접근성이죠. 바로 위가 여의도입니다. 대중교통 이용하더라도 15분, 20분 정도 이내로 도달할 수 있기 때문에 여의도에 계신 분들이 많은 관심을 가질 걸로 예상이 됩니다. 자, 지금 3억대 서울 아파트 소개해드리고 있는데 네 번째는 이번에는 구로구로 갈 겁니다. 구로구에서 신도림동, 신도림 대림 1, 2차 아파트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위치부터 살펴볼 건데 구로역에서 바로 인근에 있는 곳이고 한정거장 가게 되면 신도림역이 있습니다. 신도림역은 나중에 GTX B 노선도 들어오기 때문에 이용이 굉장히 편리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아파트의 개요를 살펴보게 되면 2298세대의 대단지 아파트가 되겠고요. 99년 11월로 27년차 아파트가 되었습니다. 용적률은 316%. 이 정도면 사실은 재건축은 불가능하고요. 리모델링 형태로 추진하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 아파트는 대단지 프리미엄이 있고 또 인근으로 가게 되면 안양천까지 접근성도 좋은 편입니다. 자, 그런데 이 구로구라는 게 여러분들의 어떤 투자 관점에서는 뭐 좋은 지역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신도림동은 약간 좀 별도의 개념으로 보시는 게 좋죠. 우리가 판교를 성남하고 좀 다른 시각으로 보고 또 양천구 목동이지만 양천구와 목동을 좀 다른 시각으로 보고
또 영등포구 여의도도지만 여의도와 영등포를 별도로 보듯이 이것도 구로구 신도림 동이지만 신도림은 약간 다른 세계로 봅니다. 그래서 이쪽 일대는 나름대로 확보도 좋고 거주 만족도도 굉장히 뛰어난 곳이에요. 자, 그런데 이 근처에 보게 되면은 바로 옆에가 길을 건너게 되면 영등포구입니다. 영등포구가 중공업 지역이 많아서 굉장히 빠른 그런 개발 계획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편집도상 보시게 되면 신도림 2차 아파트 위쪽 왼쪽으로는 구로구니까 구로구 쪽하고 오른쪽 영등포구 전부가 이 보라색처럼 돼 있는 중공업지라서 굉장히 높은 고밀 개발을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쪽 일대도 한 120m 높이로 개발할 계획을 잡고 있고 인근 일대가 싹 다 개발이 되게 되면 이 아파트, 입지적인 아파트의 가치는 훨씬 더 뛰어날 걸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여지는 가치보다 좀 더 좋은 아파트가 아니겠는가 판단이 되고 신도림역 인근으로 가게 되면은 우리 현대백화점이라든가 디큐브시트라든가 여러 가지 문화, 편의시설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거주의 만족도가 상당히 높은 그런 아파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재건축은 좀 기대하기 힘들지만 리모델링을 통해서 이미 2000세대가 넘는 대단지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좋은 금액을 형성할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되는 그런 아파트입니다. 자, 이번 금액 정확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볼 평형은 23평형을 볼 겁니다. 자, 매매 금액은 8억 2,400, 전 고점은 22년 12월 달에 9억 7천까지 갔었던 것인데 그거에 비하면 한 15% 내려간 금액으로 유지가 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8억 2,400의 평균가, 그리고 최근에 전월세 실거래가는 4억 5천만 원, 4억 6천만 원 정도가 되는 모습입니다. 최근에 나온 호가는 어떤지 한번 살펴보죠. 자, 신도림 대림 1, 2차 아파트의 23평형 최근에 매매 가격은 8억 3천서부터 10억까지도 갑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아마 수리가 좀 잘 돼 있거나 이런 것 같고 9억 5천 요거를 기준하니 낮겠네요. 9억 5천서부터 8억 3천, 그러니까 약 9억 남짓 9억 전후 정도의 가격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호가상으로는요. 그리고 전세 금액은 5억 3천에서 5억 5천 이렇게 되면은 3억대 중반 정도의 금액으로 매수할 수 있게 됩니다. 자, 다시 정리해드리게 되면은 신도림역 인근의 인프라가 워낙 잘 구축이 돼 있기 때문에 거주할 환경이 편리하고 주변 인근 중공업지 개발의 기대감으로 인해서 차차 인프라 구성도 더욱더 강력해질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겠고 이미 2000세대가 넘는 대단지이기 때문에 편의성을 누릴 수 있다, 이러한 장점이 있는 아파트입니다. 자, 3억대 서울 아파트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탑5 중에 5번째는 서대문구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서대문구 홍제동의 홍제원 힐스테이트 아파트입니다. 자, 일단 위치부터 살펴볼 건데 지하철역 인근입니다. 무학제역과 홍제역 사이에 있는 아파트 단지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개요를 살펴보겠습니다. 939세대의 2000년식 아파트, 26년 차 된 아파트가 되겠고요. 용적률은 269%. 네, 조금 애매하죠. 재건축을 진행하기에는 쉽지는 않아 보이는 그런 아파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평형 구성은 25평, 32평, 42평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주변은 보게 되면 산을 끼고 있다 보니까 조용하고 쾌적한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또 역세권이죠. 뒤에는 쾌적하고 앞에는 역세권이라서 굉장히 거주하기 좋은 그런 아파트 단지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자, 오늘 볼 평수는 32평을 한번 봐볼게요. 32평은 현재 매매 금액은 9억을 살짝 초과하는 정도로 거래가 됐고요. 전월세 금액을 보게 되면 전세가가 신규로 재계약한 것들은 5억 5천, 5억 8천 이 정도 되고 5억 9천까지도 거래가 됐네요. 6억 원 채 미치지 못하는 5억대 후반 정도의 전세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럼 매가는 9억대고 전세가는 5억대 후반이면 3억대 초반 정도로 지금 매수할 수 있을 걸로 보여지는데 실제로 호가는 어떤지 한번 살펴보죠. 자, 호가상으로는 매매 금액이 8억 9천서부터 11억까지 갑니다. 근데 11억은 조금 혼자 튄 거니까 빼고요. 10억까지라고 본다면 한 9억대 초중반 이 정도의 매매가가 형성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세 금액은 5억 5천. 이것도 매물이 거의 없습니다. 요즘엔 전세 매물이 소위 씨가 말라가지고 굉장히 부족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면 9억대 초중반 정도의 5억대 중반 전세 가격이기 때문에 3억 후반 정도 선에서 매수할 수 있지 않을까 판단이 되는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이 아파트는 역세권이고 뒤에 쾌적한 환경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산 밑에 있으면은 역세권에서 멀어지는 경우가 있고 또 여기 가까우게 되면 이런 쾌적한 환경을 갖기가 쉽지 않은데 양쪽을 모두 갖고 있고 이 3호선 라인을 쭉 내려가다 보게 되면 도심 접근성이 굉장히 뛰어나죠. 그래서 도심 쪽에 있는 분들이 많이 찾는 그런 곳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중교통 이용하실 때 걸리는 시간을 확인해 보면 을지로 도심 쪽으로는 한 25분, 30분 이내에 출퇴근할 수 있고 강남 쪽은 거리가 좀 있겠죠. 한 45분 정도 걸린다. 그래서 도심권 이용자들이 많이 찾는 그런 아파트 단지가 되겠습니다. 그런 것 중에서 3억 원대로 매수할 수 있는 아파트로 홍제원 시스테이트를 설명드렸고요. 요 인근에 비슷한 컨디션의 아파트들이 있으니까 같이 한번 참고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뒤쪽에 보게 되면은 인왕산이 있죠. 인왕산 쪽에 둘레길 이용하기도 굉장히 수월하기 때문에 이런 형태의 어떤 쾌적한 환경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도 적합한 아파트가 아닌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3억 원대로 투자할 수 있는 서울의 아파트 5가지 탑5를 설명드렸습니다. 아무래도 1억대, 2억대보다 조금 더 우리가 좋은 지역으로 좀 들어올 수 있게 되었고 3억대면은 선택할 수 있는 구간이 많은데 여러분들의 어떤 투자 패턴, 내가 실거주인지 아니면 투자 성향을 갖고 있는지 아니면 나중에 재건축해서 새 아파트를 원하시는지 이런 거에 따라서 여러 가지를 비교해서 신중한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저는 기본적으로 입지가 좋으면서 대단지 위주로 말씀을 드렸던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이 투자 판단하시는 데 좀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고요.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또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승우 소장이었습니다.